지작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 아까 설치하는데 한 2시간 걸렸다 했죠. 2시간 걸린 게 아니고 설치 준비 중에 상황 종료됐습니다. 어디까지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실 내부에 C4I 구성하고 인원 몇 실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원래 매뉴얼이 있는데 그대로가 아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이제 상황실에는 안 갔습니다. 저는 전방위 대비태세에 그걸 좀 챙겨. 아니 그러니까 지작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 아니에요. 저희 그다음에 그 예하에 지역계엄사령관 몇 개 설치했어요? 지역계엄사는 5개인데 5개 지역계엄사 상황실 구성 무슨 보안이에요, 보안은? 지금 보안 따지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보안이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작사령관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내 들어보니까 지작사에는 계엄군 한 명도 없었어야 하는데 지구계엄사령관하고 지역계엄사령관 분단장들 다 계엄사령관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임명이 안 됐습니다. 무슨 임명이 안 돼? 안 되기는요? 절차대로 하면 관련 법규에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이 임명을 하고 임명장을 내려주게 돼 있고 아니, 하여튼 임명장을 못 받았지만은 설치를 하다가 중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령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말이에요. 그다음 이군 단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들 말을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요. 국민들을. 네, 이군 단장 박구성 장군입니다. 이군단 지역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완료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 몇 시에 설치 완료했어요? 지역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계엄 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사항실 준비가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지역 그다음 계엄 35사단장 나오세요. 말장난들 하고 있어. 계엄사령부 준비하는 것이 그거지. 네, 35사단은 계엄사령부 사령부 설치 몇 시에 완료했어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사적 상황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른 조치보를 검토하고 무슨 시행을 했습니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서 들어가요. 그다음 저기 수방사 작전과정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수방사 작전과장입니다. 수방사가 아까 2시경에 그 병력 중원 요원 계엄사령관한테 임무 받아서 52사, 56사단 파악해서 합참으로 보고했다 했죠. 네, 그리고 계엄에 관련된 초기 사항들은 다 병력 출동 현황 이런 거 합참의 사항 보고했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합참의장. 합참은 초기 비상계엄이 됐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황실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사에 일어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앉은 사람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나 여기 다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만들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합참의장 그때 장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비상계엄 중간에 계속. 예,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옆에. 예. 그것이 실제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이면서 계엄에 대한 부하 수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계엄 초기에는 계엄사령부가 아직 설치 안 돼서 6시간 동안은 합참이 실질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겁니다. 왜 합참의장은 이 계엄 일어났을 때 반대 못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2시경에 됐어요.
다 관련이 핵심 관련이 있고 여기 있는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 목격자이면서 관련자들이에요. 여기에 와서 국민께 사죄하고 해야지. 뭐가 떳떳하라고. 지작사령관은 우리 지작사에는 한 명의 계엄군도 없었다. 본인이 계엄사령관 됐으면서 지구계엄사령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설치하고 예하부대 5개 지역사령부 만들면서 보고받았으면서 왜 위증까지 하고 그래요? 군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저도 군선배로서 참담합니다. 어떻게 제가 8월달부터 예고했어요. 지상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그때 왜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네, 하십시오. 존경하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12월 4일 마지막 화상회의에 참석한 여러 장군 중에 사전에 기획되고 모의된 부대 외에 지작사령관이 거론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복선은 했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11월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이 기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강호필 지작사령관 휴가 기간이 겹칩니다. 이거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령관님, 그때 서울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안 오셨습니까? 분명히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언론에 제 일정을 공개했지만은 11월 22일 날은 오전에 그 수원 지방법원에 제가 검찰 측 정인으로 갔었고 오후에는 공간에 있었고 저녁에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가져가고 예, 식사를 그거 이미 한번 보고 받은 바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합참작전본부장 시절에 합동작전과장으로 재직하셨고 그 이후에 정말 눈부시게 진급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육군 역사에 존경한 우리 강호필 사령관님처럼 승진의 진급의 가도를 달리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전쟁 때 정일권 총장 빼고는 없어요. 의원님 아시죠?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네. 2024년 7월 12일 방첩사령부 방문해서 부대 현황 청취하셨고 그때 합참차장이고 사성 장군이셨습니다. 여인영 사령관과 배석자 없이 면담하셨죠? 네, 찬연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사적인 사담 좀 나누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엄 그 음모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즉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되기 한 달 전입니다. 방첩사에 여러 사령관들이 방문했는데 강호필 사령관님이 최고위직이에요. 대통령 빼고. 포스타 대장이 합참차장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한목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강호필 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타격 가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적이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자위권을 발동할 시에 연합사, 유엔사 교정규칙 따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즉강 끝에서 끝은 아닌 거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키고 우리가 자위권을 효과적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적들의 도발 야욕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위권 발동의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위권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이나 유엔사나 모두 합의된 교전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하 부대와 현장 지도 전술 토의 때 적의 사소한 도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탄을 다 사용해서 박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전 규칙입니까? 아니면 애야 부대 전승 승전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격려의 말씀이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과 북은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심지어 교전국이다, 교전 상태다 해서 사실상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도발 억제, 원점 타격, 그리고 확실한 응징 보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작사령관이 지혜와 모든 교리에 합당한 지시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사령관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교전 규칙을 넘어서 원점 타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준비하셨고 그 작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엔사와 협의 없이 과도한 작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오히려 적에 악용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즉 북풍 유도다, 외환 유치다 하는 발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속 승진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장 진급 때부터 대장 진급 때까지 1차에 진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2차 내지는 3차에 진급을 했고 대장 진급 또한 제가 작전본부장으로 6개월 보직 이후에 6개월 만에 올봄에 영광스럽게 대장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급할 당시에 장관은 현 안보실장인 신은식 장관입니다. 두 번째, 방첩사령관 그 부분은 합참차장은 의장의 권한 위임 범위 내에서 합동부대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참차장이 되고 나서 합동부대들을 초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갖고 사이버 작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가 바로 옆건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방첩사령부에서도 방첩사령관과 참모들이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왔고 이까지 온 김에 한번 부대 와서 일반 현황 설명을 보고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방첩사 일반 현황 보고를 제가 청취를 하고 간단하게 사담 차 한잔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도발 시 원점 타격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위권 원칙을 벗어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반드시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따른 우리가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고 대비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군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을 할 때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도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도발 수준, 그다음에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의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참과 작전사, 예하부대가 상황평가를 해서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응 개념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예하부대에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분.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군의 위기이고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북 억제에 지상작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령관님의 명예나 임무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언제든지 불러결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례성 충분성의 원칙, 유엔사 교전규칙, 적이 먼저 우리에게 도발하면은 과감하게 응징하되 그러나 그 전에는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그런 원칙대로 적을 감시하고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불변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령관 말씀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어떤 내용이죠? 그 지작사령관하고 저기 35사단 2군단장. 그러면 3분만 쓰십시오. 네. 3분. 네.
지작사령관님, 네. 지작사령관의 이번에 임무는 두 가지였어요. 지작사령관으로서 경계태세 2급 조치하는 거하고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거 맞죠? 지구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었으면 그렇게 합니다. 아, 임명이 아니라 지금 각 지작사하고 이작사, 수방사는 지구사령관을 하는 거고 전방에 아까 5개 지역사령관 한다고 했는데 5개 군단장들은 지역사령관 하잖아요. 그것은. 네,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매뉴얼대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건 비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계엄이 일찍 끝나 그렇지 좀 오래됐으면은 예를 들면 2군단은 춘천 지역 강공소라든가 다 가서 통제하는 거고 다 민간이 다 아는 거예요. 계엄사령관들, 지역 계엄사령관들 그 지역 뉴스 브리핑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작사령관님. 네. 그래 그날 2시에 빨리 이게 6시간 만에 끝났으니 그렇지 만약 안 끝났으면은 그날 아침쯤이면은 한 20여 개 각 도별로 지역 사령관들은 브리핑을 했을 거고 지구 사령관도 지역 신문에는 브리핑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지역 포고령 위반자들 군사법원도 운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했는데 지작 사령관님은 마치 아침에 보면은 계엄군은 한 명도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부적절한 거고요.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한 것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군 단장 나와주세요. 네, 이군 단장입니다. 이 군단은 제가 제보를 받으니까 지역계엄사령부를 운영을 했고 00시 30분에 지역계엄사령부 구성이 완료된 걸로 지구계엄사령부에 보고를 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완료가 됐어요? 합참 계엄 편람에 보면은 지역 계엄 사령부는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계엄 사령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야 설치가 됩니다. 지시가 됐는데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령관님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국 비상계엄이었죠? 예, 전국 비상계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동시에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이군 단장은 예전에 계엄은 전국 단위로 안 하고 처음부터 하다가 확대한 겁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매뉴얼에 따라서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운영하잖아요. 예, 그 맞긴 맞는데 당시에 계엄사령부 구성이 안 돼서 명령이나 이런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명령은 사실은 합참이 실질적으로 합참에서 그 초기에는 계엄사령부 상실 역할을 해서 합참으로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군 단장은 자세히 제가 보고를 거기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 강원도청에도 연락관을 보내고 강원도청은 또 거기에 따라서 00시경에 자체 회의도 하고 이런 도청을 어떻게 간장할지 강공수를 어떻게 할지 이 군단 다 한 걸 제가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답변 그래서 지금 자꾸 거짓말해서 답변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일지를 보면 나오는 거고 그 관련되는 거는 지작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으로 당연히 보고를 받은 거고 합참에서는 이 사항판에 그 각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에 매체 개소되고 진도가 얼마나 가고 이런 사항판도 다 유지를 했는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작사 사령관님 하던 육군 총장 대리 나와 보세요. 예, 지금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좀 이작사. 답변입니까? 예, 이작전 사령관의 가시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이작사도 지구계엄사령부하고 두 가지 임무를 했잖아요. 경계태세 2급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각 도별로 항토사단은 지역계엄사령부를 운영을 설치를 의원님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계엄 업무 실무 편람에 지구사령관 및 지역 계엄사령관은 전체 계엄사령관이 임명장을 줘야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지구계엄사령관 및 지역계엄사령관 임무를 전체를 받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부여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전국이 비상계엄이 되다 보니까 상황실은 또 만들어놔야 되고 하니 해서 아마 각 부대별로 상황실에 C5 체계 정도만 설치하는 수준 정도만 됐지 나머지 인원에 대한 편성은 전혀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됐습니다. 그건 그 형편, 예. 지금처럼 정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경향이 없다 보니까 세부적인 절차가 많이 생겼고 매뉴얼에 의해서 지국 사령부, 지역 사령부가 그 준비를 실시하다가 8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끝난 거예요. 그중에 양구나 이런 데는 일찍 한 사령부는 양구에 파견을 보낸 거고 구청에 속초하고 계엄의 일환으로 보낸 건데 오전에 보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고 지작사령관도 그렇고 마치 비상 계엄 때문에 간 거를 경계태세 2급 때문에 간 걸로 보도를 하고 잘못 얘기를 하고